오늘 해볼 이야기는 부호에 따른 어감 차이입니다. 이제 보통 부호라고 하면은 이제 마침표나 이제 마침표, 그다음에 느낌표, 그다음에 물음표, 보통 이제 세 개가 있죠. 그다음에 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물결 정도. 이래서 이제 점과 느낌표, 그다음에 물음표, 그다음에 물결 표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요거는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야.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아예 안 쓰면, 예를 들어 뭐 마침표는 당연히 쓰는 거고, 이 느낌표랑 물음표 있죠. 이거를 아예 안 쓰면 대화가 되게 밋밋해져요. 이게 대화가 되게 밋밋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표랑 물음표를 좀 적절하게 쓰는 게 좀 좋죠. 이제 채팅창에서도 좀 나오는데, 물결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물결 같은 경우에는 말했듯이 그냥 어떤 말투냐면, 내가 한다니까 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내가 한다니까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냥 물음표만 써도 되고, 그러니까 물결표만 써도 되고, 느낌표 물음표랑 같이 써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이제 물결표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가끔은 써요. 그렇게 많이는 안 쓰죠. 많이는 안 쓰는데 가끔 씁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메인이 되는 건 느낌표랑 물음표란 말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대사를 칠 때 그래서 내가 싸운 라고 하는 이것과, 그래서 내가 싸운 거구나 와, 그래서 내가 싸운 거구나 와, 이게 다르죠. 이게 세 개가 확실하게 달라요. 물결표 다음에 마침표 찍냐고요?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물결표 다음에 마침표 잘 안 찍긴 하는데, 좋아요. 일단은 갑시다. 여기서 이 세 개가 어감이 다르다는 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죠. 이거는 약간 이해했다는 거. 이제 그래서 네가 싸운 거구나 라고 할 때 뭐 요 정도로 얘기하고, 그래서 네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싸운 거구나, 이거는 감탄이죠. 감탄사죠. 다음에 그래서 네가 싸운 거구나, 이게 존나 웃긴 게 둘 다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만 넣고 보자. 이 문장만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셋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다 같아요. 이거 사실 이 문장이 주는 의미 자체는 똑같거든요.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말했듯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맛을 살리는 거예요. 맛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호를 잘 써야 된다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막상 쓰면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부호를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도 이제 그냥 어차피 그 내용이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 캐릭터의 맛, 캐릭터 대사를 칠 때 있잖아요. 캐릭터의 성격과 개성을 보여줄 때는 요 맛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얘 성격이 이제 침착한 성격이야. 침착하고 약간 차분한 성격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가 맞겠죠?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면은 얘는 감탄사를 웬만하면 쓰지 않아. 그런데 이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해도 이 느낌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내 이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의 캐릭터가 이거를 쓸 만큼 놀랐다. 그러니까 느낌표를 쓸 만큼 놀랐다. 약간 요런 거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쓰면서 이 캐릭터의 대사에 볼륨의 맛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때 이 대사를 칠 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거가 신기한 게 뭐냐면 쓸 때 바로 생각하면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쓰는 도중에는 잘 몰라요. 이게 쓰는 도중에는 이게 사실 아무리 그래도 쓰는 게 읽는 것보다 빠를 순 없잖아요. 읽는 것보다 빠르게 쓸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는 도중에는 이게 중간에 흐름이 뚝뚝 끊겨요. 여러분도 글 쓰시면 많이 느끼겠지만 이게 우리가 모든 문장을 이렇게 쭉 무르르듯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 문장 쓰고 쉬고, 한 문장 쓰고 쉬고, 한 문장 쓰고 좀 생각했다가 이제 쓰고, 문장 중간에 멈췄다가 단어 뭐가 더 좋을까 하면서 다시 바꿨다 이러면서 다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는 도중에는 이 어감 차이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생각하면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쓰는 도중에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태고를 하는 과정에서 요런 거를 주로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캐릭터의 성격에서 이 상황에 느낌표를 써야 될까, 물음표를 써야 될까, 마침표를 써야 될까, 이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 캐릭터의 대사를 재생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이건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태고하는 과정이나 글을 읽는 과정에서 그 캐릭터가 대사를 치는 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말로써 약간 연극하듯이 이제 머릿속에 말로 울려 퍼지잖아요. 그럴 때 뭐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넣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런 거가 이제 좀 의미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웹소설에서만 허용되는 부호가 있어요. 이게 내가 정확히는 웹소설에서만 허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정식 문법에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옛날에 국문학과에서 배울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가 있습니다. 요게 있어요. 요게 내가 알기로 정식으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대학교 나왔으니까 요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웹소설에도 좀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주로 요거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요것보다는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이거는 사실 쓰는 상황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당황했을 때, 거의 당황했을 때 쓰면은 이제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쓸 때 상황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네가 왜 여기에? 할 때 요것도 되지만 여기서 내 놈이 왜 여기? 아하 요러면 또 요게 좀 맛이 좀 산단 말이야. 요러면서 싸마 이거 할 때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웹소설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점점점점이라고 하죠. 자 정식 문법으로 가봅시다. 정식 문법은 점을 6개를 써야 돼요. 정식 문법은 점을 6개로 표시를 해야 이제 정식 문법에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통 놀라죠. 보통 놀랄 때 이제 말없이 뭔가 놀라는 걸 표시하고 싶을 때 점점점점점점으로 느낌표로 해요. 그런데 우리의 웹소설에서는 정식 문법 그딴 게 뭐야? 그런 건 별 필요 없어. 자 이제 제가 이제 잠시만 여기서 제가 주로 쓰는 장면에서도 요거 있습니다. 요런 문장이 있죠. 어머니는 아닙니다. 잠깐만 요 점점점이 메모장으로 오면 탈락이네. 자 요게 방금 뭐였냐면 이게 뭐였죠? 이게 원래는요 정식으로 쓰려면 정식 문법이 되려면 이걸 6개를 써야 돼요.
원래는 6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6개를 써서 아마 교정을 보면 이제 6개가 맞아요. 6개가 옳습니다. 옳은 문법이다. 근데 이제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웹소설로 볼 때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6개가 너무 많아요. 6개의 점이 너무 길어.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대사 안에 한 2-3개 넣으면 문장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3개로 합니다. 저는 3개로 해요. 이제 다른 나라 소설에도 6개 넣냐? 그건 몰라. 난 국문과야. 다른 나라 거를 알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 점점점을 3개를 표시를 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실제 이걸로 가봅시다. 됐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글에서 제가 실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일진이 안 좋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저는 이 점을 쓰는 거를 꽤 많이 쓰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하나만 써요. 이게 원래 정식 문법은 이렇게 2개가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쓰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6개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좀 이런 식이면 문장이 존나 길어 보여요. 문장이 존나 길잖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줄였어요. 일부러 좀 줄였고 요렇게 해가지고 좀 일부러 색칸만 하고 이거 점 뒤에 무조건 점 찍는 게 맞아요. 점 뒤에는 무조건 점을 찍어야 되고 점을 찍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중간에 대사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대사 중간에 점점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렇게만 쓴 경우는 6개를 써요. 여튼 이거는 제가 그런 스타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교정을 봐주시는 편집자님에게 미리 말씀드려요. 이거 점 건들지 말라고. 이거 점 개수를 제가 예전에 6개로 해가지고 썼었는데 너무 스마트폰으로 화면으로 봤을 때 너무 많아 보여서 3개로 줄이는 거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그런 거죠. 사실 저는 웹소설은 무조건 독자가 보기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문법을 정확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이런 걸 정확하게 그 문단이나 이런 걸 지키면 좋죠. 근데 저는 문단을 지키고 문법을 지키고 뭐 어쩌고 나발이고 그냥 독자가 보기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나는 검을 들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휘둘렀다 하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첫 문장으로 오면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으로 오면은 좀 어색해져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문장이 너무 길어. 문장이 너무 길어. 문장이 넓면 너무 길어서 짜증나면은 이렇게도 씁니다. 짧잖아. 이렇게 그리고 휘둘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문장을 좀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여튼 어쩌다가 얘기가 이렇게 샜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중요한 거는 이 부호를 웹소설에서 썼을 때 부호에 따른 어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이거를 아예 안 쓰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피드백할 때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진짜 저는 보면서 너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급박한 상황일 때요. 예를 들어 이제 그거였죠.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타이타닉호라고 하죠. 타이타닉호가 요렇게 침몰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막 로버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로버트 조심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아니 뭔가 장면 상상이 너무 안 되지 않아? 조심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뭔가 이게 평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되게 급박한 상황이면은 이게 장면에 맛이 안 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은 로버트 이게 급박한 상황에서 느낌표를 좀 여러 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개 붙이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문법상 맞진 않아요. 당연하지만 문법상 맞진 않지만 문법상 맞지 않다고 해도 문법상 안 맞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재밌고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좋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좋아. 물론 이거 있어요. 느낌표 이거 연발하진 마요. 연발해선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장면이나 정말 급박한 장면에서는 써도 좋은데 이걸 연발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글이 시끄러워. 이게 정확하게 글이 시끄러워진다는 게 뭔 말이신지는 이거를 많이 쓰시는 작가님이 한 분 있거든요. 정말 느낌표를 많이 쓰시는 작가님이 한 분 있어요.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 있으시죠. 그분 걸 보면은 글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적절하게 잡아가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표, 이제 물음표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 부호 같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오는 이제 웹소설 허용적 부호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하되 나만의 스타일을 좀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글을 쓰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물건을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입장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뭐 거의 개판 개죽처럼 이렇게 다 집어쳐놓고 와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어 보이잖아. 그것처럼 이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편한 거는 가독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식으로 치면 플레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레이팅을 잘한 음식과 플레이팅을 잘하지 못한 음식은 맛 차이는 없어요. 맛은 똑같지. 내가 이 개죽 밥그릇에다가 스테이크를 쳐먹건 여기 이쁜 흰 그 그릇에다 스테이크를 먹건 맛 자체는 똑같은데, 그런데 누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뭐가 더 맛있어 보여요? 당연히 오른쪽 플레이팅을 잘한 게 훨씬 더 이뻐 보이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편하게 읽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제 부호를 쓰는 이유와 써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독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내 소설을 남한테 읽혔을 때 어떤 게 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